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부동산의 임시현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권 부동산 동향은 어떤지, 또 근래 들어서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임대차 3법 전면 재개정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도 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원주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이라든가 종류, 또 부동산 점포 입점,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성부동산 임시현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헷갈리네요. 네. 개명하셨으니까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네네네. 하실 것 같아서. 네, 이제 개명을 2022년도를 이제 대변해서 이제 개명을 새롭게 이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명을 했습니다. 네. 임시현입니다. 예. 개명 성과가 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부동산. 한동안 뭐 천정부지로 올랐던 치솟았던 아파트 값이 이제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뭐 전세 물량도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먼저 원주시 아파트 이 동향 어떤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원도 내 이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 8천만 원대에 이르렀었는데요. 이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원주 지역이 한 2억 6천만 원대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치는 2021년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줄을 들고 있는데요.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물건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72% 정도 가량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72% 감소라는 것은 거래가 감소. 네, 거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네. 강원도 지역이 한 3,000건 거래됐던 것이 한 1,000건으로 줄었고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1,400건에서 300건, 399건, 한 400건, 4분의 1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뭐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동향은 그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 목적이 이제 차익 목적까지 저가 매입이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네. 원정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매입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급하게 이제 올랐던 저희 이제 기업 도시라던가 혁신 도시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뜸해졌고요. 네. 일반적으로 전세 물량에 대한 부분이 가격대가 지금 뭐 대출 상향에서 갭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대출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이제 대출을 이제 못 갚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작년부터 이제 포스코 아파트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2차, 3차도 지금 입주가 되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계속 6월 달 예정되어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 대비해서 이제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전세가 지금 그 맞춰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잘 아직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근데 전세가도 좀 너무 높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좀 계약한 걸로 봐서는 이제 1월 달까지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급감을 했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조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를 좀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지금 전세 물량도 없고 하니까
뭐 이자만 갚거나 또 이자까지 네네. 감당을 못하는 예, 맞습니다. 상황들도 네. 발생하고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좀 염려했던 네네네. 어떤 부분이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2022년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분양 시기와 또 입주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일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세대가 한 8,800세대에서 음, 지금 오늘 알려드릴 부지는 한 7개 부지인데요. 네. 태장동 포함해서 무실동, 관설동, 방곡동에 지금 들어올 예정들입니다. 음, 분양 시기는 지금 4월 달에서 늦게는 7월 달, 8월 달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총 네. 물량은 한 4,500세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관심을 보이는 곳은 무실풍경채가 가장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KT 쪽으로 보시면 관설동 동문디 이스트라 관설동 이제 금호어울림이라던가 신규 아파트가 지금 분양 물량들이 잡혀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분양 네네. 예정만 지금 이렇게 예예. 많다는 네네네. 얘기인가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요. 한 7개 업체에서 그럼 네네. 아파트가 올해 분양한다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4월부터? 네네. 음. 지금 원주 인구 대비 아파트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때 음, 입주 음, 물량이 있을 때처럼 시기가 입주 네. 예상 시기가 2025년도에 이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올해 2022년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입주가 2025년 25년으로 이제 예. 맞춰져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하반기, 상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1인 주택들이 많이 핵가족이 음. 되면서 노령화가 되지만 핵가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수요는 많아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주 대비해서 원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이라던가 갭 투자라던가 원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음, 원주로 대거 몰리면서 네. 실질적으로 가수요자분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지금 거래량은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거래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오른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은 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만 하더라도 대충 계산해봐도 5천 세대가 넘네요. 네네. 주로 어느 지역에 그럼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서곡리 쪽에 음, 이편한 아파트 프리몬이 있고요. 네. 그리고 관설동 쪽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KT 있는 자리, 음, 그다음에 이제 동문디스트라는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 유승 주상복합이 또 이제 방곡동에 들어옵니다. 음, KT 좀 관설동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무실풍경채는 무실동 쪽에 지금 그 근린공원 쪽 방향으로 또 이제 개발이 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동강뷰엘 같은 경우는 태장동 쪽에 그쪽에 이제 그 택지가 지금 들어올 음, 예정입니다. 네. 지금도 아파트 이제 외지 투자 네. 이제 외지에서 투자한 상황이 많다고 하던데 또 뭐 지역 입주자가 이제 실 입주자가 분양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외지에서 투자 목적으로 또 투자들을 아직도 그래도 좀 하시나 봐요. 네네. 음, 음.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공고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던가 뭐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뭐 노유자 주택이라던가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음. 어떤 혜택이라던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그다음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이제 관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네. DSR 규제가 이제 풀어지고 DTI 규제만 해도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면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수요자분들의 어떤 음. 그런 그 프리미엄의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음, 음. 가수요자분들도 지금 현재 투자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래도 뜸하지만 그러면 네. 가격대는 뭐 지금 높은 가격 오른 가격에서 좀 형성이 됩니까? 아니면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저희 원주역에 들어와 있는 그 호반 같은 경우도 1,100만 원대 분양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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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요. 무실풍경채 같은 경우도 그 이상으로 지금 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후에는 분양가는 그렇게 책정이 돼 네, 있지만 실제 아파트 이제 매매가 기존 예, 네네, 아파트 네네, 물량이 매매가가 네네 네,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어,
3개월 전하고 또 이제 음, 음.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이제 몇몇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갭 투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또 올랐었던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 부근의 아파트들 이미 올라져 있잖아요.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이 부근에 있는 접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소폭 상승이 음, 있지만 음,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뭐 1000세대 이상의 이제 대단지 아파트 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음. 없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 지방까지 큰 영향은 네네. 없다라는 말씀. 이제는 좀 다른 성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서울 음,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아파트 기준이 네. 오르면서 지방도 같이 올랐었던 성향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역이 분산이 되면서 지역별로 곳곳마다 다른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곳은 오르고 또 네. 떨어지는 곳은 네. 떨어지고. 네. 예. 네. 옛날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신축 아파트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어, 많이 오른 아파트도 있고요.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떨어졌습니다, 사실. 오히려. 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다주택자에서 저도 이제 축소를 음, 해서 음, 그 아파트 하나만 남겼던 그 아파트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합 상태이고 제가 매입한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때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오르고, 예. 그러면 옛날 아파트도 오르고 떨어지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좀 영향이 일단은 있을까요?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요. 그 음, 원주역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이제 남원주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서울 분들이 이제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다음에 남원주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접근성이라던가 음, 가소유자들이 팔고 사고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수요층들이 많은 그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일단은 투자 1순위로 뽑는 것이 역세권이라든가 음. 혁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시 이런 그리고 도시를 아파트 밀집 꼽습니다. 도시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에 네, 크게 네, 네, 영향이 네, 네. 없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네. 예, 관설동 그 KT, 거기 허물고 짓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허가는 떨어졌어요, 시에서?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꼭 분양하겠네요? 네, 곧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 어디에서 하나요? 건설에다가? KT에서 직접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줘요? 네, 네. 아니, 들리기는 뭐 후반인지 반도인지 어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 지금 입주 공고가 예, 뜨고 이제 저희 이제 업체별로 저희가 이제 공고문이 내려오거든요. 예. 예, 그때 되면 더 정확해질 수 있고요. 어차피 지금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때 뭐 그 업체별로 이제 공고가 떨어지니까 그때 더 정확한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정확한 업체입니다. 지금은 아마 조금 이제 견주어 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요. 아,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나 보죠? 그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부분은 KT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주자 공고가 떠야 정확하게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한 사항은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분양 아, 예정만, 예. 예, 분양 KT라고 예정만. 그랬죠, KT. 네, 네, KT 자리. 아, KT 자리에 KT가 직접 한다 홈플러스. 이거죠? 네, 홈플러스 맞은편 쪽에 보시면 아니,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거주 요건, 네. 그것도 입주 입주자 거주 요건이 공고가 있나요? 떠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원주는 입주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리를 들었는데요. 안 된다 소리를 들으신 거는 아파트마다 또 다르고요. 이제 그 분양 시기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반 아, 같은 경우는 3년 전매 제한에 이제 된다고 했는데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황이 분양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고요. 공고가 떠야지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 분양 사무실이 생기면 가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때 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가서 이제 그 상담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죠. 입주 그렇죠. 그 입주에 대한 어떤 입주 자격 조건이라던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자녀분이 되는지 그리고 몇 채까지 가능한지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도 몇 프로까지 가능한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난 제일 중요한 게 저 예. 입주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게 더 중요하거든. 이 거주 요건. 거주 요건
네. 지금 집이 한 거주할 채 생각이 있으신 없거든요. 예. 예, 집이 한 채 있으신 거잖아요. 아니 집은 없는데 예. 그 이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제 앞으로 돼 있는 게 집이 없어요. 한 네네. 1년 한 반 동안 지금 내 집으로 된 게 없는데 네네. 이제 그 분양받으면 거기 살 생각은 없고 이제 일단 분양받아 놓고 예. 한 75세 돼서 들어가 살으려거든요. 75세 되셔서 네. 굳이 75세 되셔서 사실 걸 왜 지금 사세요? 아니 일단 분양받아 놓고 이제 청약 들은 게 오래돼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야. 네. 아파트 선정을 하실 때 네. 실입주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하실 때 네. 이게 지금 이제 방송상이라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아버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75세시잖아요. 지금 연세가 네.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65세. 10년 남았잖아요. 그 아버님 저 사무실을 10년 이상은 운영할 것 같아요. 10년 되기 전에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아버님한테 맞는 그 부동산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때 들어가실 거를 지금 매입하시는 거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파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그 시장성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또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10년 후에 계획이라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아니 해보고 월세 줄라래요. 월세 줄라고 예. 그러니까 월세 주시더라도 예, 일단 조금 더 고기 아파트 이외에도 주에 작은 평수로도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한 7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그 이상의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네. 주변에도 여러 아파트를 지금 현재 지을 거니까 분양 사무실 오픈하면 가격 비교해 보시고 평수대 비교해 보시고 회전율이 거주 요건. 좋은 걸로 네. 거주 요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전화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감성부동산 임시현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전면체 개정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지금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장액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부분이 4년 동안 연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돈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전 가격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4년 동안은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나가시기 전까지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수요층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강압적으로 막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뭐 전세 놓으면서 내 물건을 그 가격에 전세 갭 투자하는 분한테 매각하기가 힘들어지고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4년 후에 이 가격을 줬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그 가격의 전세값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임대를 놔야 되는 매매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4년 전 4년 오른 만큼 가격에 대한 전세가를 책정을 해서 다시 재임대를 놓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임대차법이 3법이라는 것이 임대인 기준이 아니라 집이 없는 네, 맞습니다. 서민들을 이제 보호하자는 네, 의미에서 개정된 법인데 네. 예. 그동안 뭐 좀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단은 예. 전세값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정 기준 뭐 3% 기준, 4% 기준이 형성이 되었었던 것이 2019년도에 예. 한 2년간 한 23%, 한 24% 폭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네. 바로 네. 바로 이제 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네, 4년 네. 동안 못 오를 거니까 4년 동안 오를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전세값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값이나 전세값이나 거의 비등비등해지면서 일단 뭐 필요해서나 아니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놨다가 4년 동안 아무것도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도 추후에 4년 후에는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묶여져 있으니까 강압적인 공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 공급이 좀 많이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전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 법이 이제 재개정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니면 좀 새로운 뭐 개정 내용이 좀 있습니까?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인수위가 인수를 5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대통령 인수 받으시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제정되는 건 조금 안정세로 좀 이렇게 안정된 추세로 재개정해서 재발표를 하실 예정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임대차 3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수요 공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 제정이 됐던가요? 임대차.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럼 수정하게 되면 수정되는 발표하는 그 날짜로 또 네. 개정이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 좀 혼란이 있겠나요? 네. 기존에 뭐 지금 현재 전세에 있는 분들 음. 물론 이제 그거는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이 거주를 하거나 실거주 경우에.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가능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임대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임차인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형 빌라 그리고 다세대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해서 좀 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열기 때문에라도 주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투자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역세권에 있는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외에 지방에 있는 빌라 다세대는 실질적으로 낙후되거나 아니면 가격을 재인정을 못 받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층들은 더 없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인수위가 이제 다주택의 요건 완화를 하면 임대 공급을 이제 그 유도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의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뺀다 그러면 아파트에 몰렸던 수요자들이 소형 빌라라든가 아니면 다세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가로 몰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층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또 오를 수도 있겠군요. 이쪽으로 투자가 몰리게 되면 지금은 뭐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도 다 주택수 합산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택용이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둘 다 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지금 오피스텔 주택용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용으로만 쓰는 경우에만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중과에 면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만 임차인한테 입주 조건에 이제 계약 단서상에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를 안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편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용을 양도세에 대한 부분만 혜택을
드리고 주택만 안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다 암암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감성부동산 임시현 공인중개사 모시고 네. 끝났어. 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시간을 아직 1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수위에서 세제 혜택 및 여러 가지 방안의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세제 혜택 포인트는 그 소형 면적 이제 빌라나 60제곱미터 이하 네. 그 합산 배제 부분하고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주택수 이제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시지가 이제 1억 이하는 20제곱미터 이하면 무주택 기준으로 이제 상향 논의가 될 예정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소형 면적에 이제 한해서 주택 합산 배제시키는 그다음에 면적은 이제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을 그 주거용 오피스텔 배제가 이제 그 되는 부분은 주거용은 이미 되고 있지만 사무용도 이제 배제될 수 있다라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정호근 취업지원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